54인데 6.25 때 9살. 그리고 이제 일사후퇴 때는 영도.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5,000원 있는 분 이런 거야 그냥. 맞아요. 1956년에 문을 연 영등포 전통시장 한 구석을 묵묵히 지켜온 시장식당은 그 외관에 빛바랜 간판부터가 아니고 아주 깔끔하네요. 그래도 분위기는 하나의 문장처럼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전통시장 한복판에 이런 집들은 화려하진 않아도 이상하게 발걸음을 끌어당깁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코끝을 스치는 사람 냄새와 특유의 정겨운 공기가 마치 고향집에 온 듯 마음을 먼저 무장해제시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는 없지만 식탁 위에는 이곳을 거쳐간 수많은 애주가의 이야기가 켜켜이 쌓여있는 듯합니다. 이름조차 투박한 이곳에 앉아있자니 어느덧 약속이라도 한 듯 희끗한 머리에 어르신분들께서 하나둘 자리를 채우며 익숙하게 소주를 주문합니다. 가벼운 차림으로 들어오는 그분들의 깊게 패인 주름과 구분 등 뒤로 흐르는 시간이 곧 이 집의 맛에 대한 가장 정직하고 냉정한 보증수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육과 오징어, 청국장 같은 익숙한 메뉴들이 적힌 메뉴판을 마주하고 있으면 묘하게 마음이 놓입니다. 특별한 설명도 과한 수식도 없지만 그 이름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동안 자극과 화려함에 익숙해져 있던 미각이 조용히 제자리를 찾는 느낌입니다. 우리는 오징어 볶음 2인분과 청국장 하나를 주문하고 망설임 없이 차가운 소주 한 병을 함께 세웠습니다. 잠시 뒤 정성으로 채운 7가지 찬이 차례로 상 위를 메웁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단정하고 소란스럽지 않아도 깊습니다. 하나씩 맛을 보니 사장님의 손끝이 지나간 자리가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유독 달큰하고 고소한 시금치, 삶의 뒷맛처럼 은은한 쌉싸름함이 살아있는 도라지 무침은 그 자체로 훌륭한 안주가 됩니다. 오이무침에서 살짝 스친 쓴맛이 잠시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이 집에선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차가운 소주 한 잔을 입안에 털어넣고 식도를 따라 내려가는 그 시릿한 전율 끝에 맛깔난 반찬 한 점을 곁들이면 이게 바로 어른들이 누리는 가장 짧고도 강렬한 안식입니다. 뒤이어 등장한 오징어 볶음은 채소로 양을 부풀린 여느 집과는 차원이 다른 당당함을 보여줍니다. 시장의 생생함이 그대로 담긴 듯한 큼직한 오징어들이 묽지 않고 찐득한 양념을 온몸에 두른 채 붉은 빛을 뽐내며 접시를 가득 채웁니다. 입술에 철썩 달라붙는 그 진한 감칠맛과 기분 좋은 밀도의 탱글한 식감은 꽤나 자극적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라는 입지 덕분인지 식재료의 선도가 입안에서 그대로 느껴지는데 지금까지 마주했던 오징어 볶음 중에서도 단연손 꼽히는 완성도입니다. 양념이 너무 좋아 하얀 쌀밥 위에 듬뿍 얹어 쓱쓱 비비면 귓가에선 소리 없는 비만 세포들의 아우성이 들리는 듯해도 멈출 수 없는 탐닉이 시작됩니다. 살찌는 소리가 들려도 이 감칠맛 앞에서는 무장해제될 수밖에 없죠. 여기에 소주가 다시금 콸콸 채워지는 건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 같습니다. 함께 나온 김 위에 오징어와 시금치, 도라지를 얹어 나만의 시장 김밥을 만들어 먹는 그 재미와 맛은 술맛을 더욱 깊게 끌어올립니다. 이 기나긴 술자리에 서사를 완성하며 활용 점정을 찍는 주인공은 보글보글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끓어오르는 청국장입니다. 9,000원이라는 가격표가 무색할 만큼 냄비 안에는 형체를 잃지 않고 알알이 살아있는 통통한 콩알들이 그득합니다. 국자를 깊숙이 넣어 한번 크게 저어보면 묵직한 구수함이 코끝을 넘어 폐부 깊숙이 파고드는데 그 향기만으로도 이미 속이 든든하게 채워지는 기분이죠. 가스버너 위에서 은근히 졸여먹는 전골식 청국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맛이 깊어지며 차갑게 식어가는 술잔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네 술자리의 온도를 끝까지 뜨겁게 수호해 주는 가장 믿음직한 조력자가 되어줍니다. 방금 전까지 혀끝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오징어 볶음의 매콤달콤함이 기분 좋은 자극이었다면 청국장의 깊고 진한 흙냄새 같은 구수함은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자를 안아주는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맵고 짠맛 뒤에 찾아오는 이 담백하고 깊은 감칠맛의 조화, 이른바 이 땅의 DNA가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운명적인 만남은 으리으리한 호텔의 코스 요리나 정체모를 값비싼 산의 진미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정직한 위로를 건넵니다. 잘 익은 두부 한 점과 콩알들을 하얀 쌀밥 위에 듬뿍 얹어 쓱쓱 비벼낸 뒤 입안 가득 밀어넣고 우물거려 봅니다. 그 몽글몽글한 식감 사이로 소주 한 잔을 털어 넣으면 영등포 시장의 낡은 벽지와 희끗한 어르신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시장통의 투박한 풍경이 하나로 버무려지며 비로소 예술이라 부를 만한 맛의 마침표가 찍힙니다. 세련된 공간은 줄 수 없는 오직 시간이 빚어내고 사람이 채운 시장 식당만이 허락하는 이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가장 완벽하고도 사치스러운 안식이 완성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발을 들인 곳은 이름부터 정직한 소문난 왕돈가스인데 사실 이곳을 찾은 이유는 돈가스보다 더 매혹적인 어떤 조합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접시를 가득 채운 선홍빛 양념과 쫄깃한 면발, 그리고 그 사이를 유영하는 고기들의 향연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직감하게 됩니다. 내일 아침 숙취는 보통이 아니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미각을 먼저 자극한 건 이름조차 생소한 제육면입니다. 사실 제육볶음에 면을 비빈다는 건 상상 속에선 꽤나 평범한 조합 같지만 막상 커다란 접시가 테이블 위에
놓이면 군침 술침이 싹 돕니다. 도톰한 우동 면발 사이사이로 제육의 진득한 양념이 쏙쏙 배어들어 있는데 한입 크게 밀어 넣으면 쫄깃한 식감 뒤로 매콤하고 적당한 달큰한 양념 맛이 파도처럼 밀려듭니다. 넉넉하게 들어간 고기의 고소함이 면과 어우러지는 이 지극히 남자 로망의 맛은 격식을 차리기보다 본능에 충실하고 싶은 술꾼들에게 최고의 안주가 되어줍니다. 매콤한 양념으로 혀가 달궈질 때쯤 16,000원의 정갈한 사치를 부려봅니다. 돈가스와 생선가스 그리고 새우가스라는 클래식한 3종 세트가 담긴 모듬가스인데 바삭하게 튀겨진 튀김옷의 소리는 영등포의 소란스러운 소음을 잠시 잊게 만들 만큼 경쾌합니다. 제육면의 강렬함을 이 바삭한 튀김들이 중화시켜주는데 한 점 베어물고 차가운 소주 한 잔을 식도로 털어 넣으면 입안에 남아있던 매콤함이 싹 씻겨 내려가며 다시금 젓가락을 들게 만드는 무한 굴레에 빠지게 되죠. 이지 같은 남자들이 모여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인생을 논하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장소가 또 있을까요? 영등포의 밤이 깊어갈 때 이곳의 제육면과 소주 한 잔은 허기를 넘어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영등포의 빛바랜 골목에는 시간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간판과 철제 셔터 사이에 오래 묵은 기름 냄새가 스며 있는 공기가 흐릅니다. 그 공기를 따라 걷다 보면 무려 반세기라는 시간을 묵묵히 견뎌온 노포 하나를 마주하게 되죠. 1975년 서울이 지금의 화려함을 갖추기 전부터 문을 열어 50년의 역사를 비벼낸 곳. 이번에 소개할 곳은 영등포의 터줏대감 중국집 동순가게입니다. 가게 앞에 배달 오토바이들은 엔진이 식지 않은 채 하나 들어오고 하나 나갑니다. 이 집이 아직도 현역이라는 걸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깐 서서 그 풍경을 보고 있으면 50년이라는 숫자가 그냥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시간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20여 분을 기다려 들어선 실내, 벽에는 세월이 눌러앉아 있고 의자와 테이블은 수없이 많은 식사 시간을 버텨낸 흔적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벽에 붙은 멋스러운 메뉴판을 보는 순간 괜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50년 동안 같은 불 앞에서 볶아져 쓸 짜장을 오늘 내가 먹는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식사에 앞서 참이슬의 영원한 동반자 탕수육이 먼저 상에 오릅니다. 다른 리뷰에서는 얇고 진한 갈색빛이 도는 투박한 스타일을 많이 봤는데 이날 만난 탕수육은 큼직하고 뽀얀 색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막 튀겨나온 고기에서는 고소한 열기가 그대로 전해집니다. 한입 베어 물면 바삭한 소리와 함께 기름향이 먼저 번지고 이어서 두툼한 고기가 천천히 씹힙니다. 달달한 소스를 듬뿍 찍어 먹어보면 세상을 뒤집을 맛은 아니지만 탕수육은 왜 늘 옳은 안주인가에 대한 답은 충분히 줍니다. 차가운 잔을 한번 털어넣고 이 두툼한 튀김 한 점을 곁들이는 순간 영등포의 공기 속에 오늘 하루가 조금 느슨해집니다. 이어지는 주인공은 이름조차 생소한 유슬짜장입니다. 평생 일반 짜장과 간짜장, 유니짜장 그리고 짜파게티의 세 개에만 머물렀던 제게 유슬짜장과의 첫 만남은 꽤나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유슬이라는 이름은 길게 채 썬 고기를 뜻하는 중국어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처럼 고기와 채소들이 정갈하게 채 썰린 채 양념과 함께 볶아져 나옵니다. 특히 면 위로 소담하게 올라간 계란 후라이는 이 집이 가진 최고의 미덕 중 하나입니다. 요즘 서울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이 노란 축복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술꾼의 마음 한구석은 이미 넉넉해집니다. 면과 소스를 고루 비벼 한입 크게 밀어 넣으면 평소 먹던 짜장과는 전혀 다른 담백하고 건강한 맛이 혀끝을 스칩니다. 단맛을 극도로 덜어내고 재료 본연의 맛을 강조한 유슬짜장은 그 자체로 충분히 괜찮았지만 문득 다음 방문에는 단짠의 정석이라는 간짜장을 시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예전에는 너무 달달한 맛을 멀리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 미각이 조금 무뎌진 탓인지 입안을 선명하게 자극하는 그 맛이 그리워지곤 합니다. 그래도 역시나 짜장은 술안주로 참으로 궁합이 훌륭합니다.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온 식당에서 맛보는 한 끼. 화려한 극찬보다는 담백한 위로가 필요한 날 영등포의 멋스러운 골목에서 만나는 이 한 그릇이 여러분의 고단한 하루를 가만히 다독여줄 겁니다. 세상에 맛있는 음식은 많습니다. 하지만 혀끝에 닿자마자 뇌까지 짜릿해지는 직관적인 맛, 돌아서면 또 생각나는 맛은 결국 이 녀석들입니다. 기름 냄새 고소한 잡채, 소풍 가는 아들놈, 혹여나 빈속에 술 들어갈까봐 어머니께서 꾹꾹 눌러 말아낸 듯한 김밥, 그 옛날 돈가스 먹으러 가자는 말에 속아 영문도 모른 채 소중한 무언가를 잃고 돌아왔던 그 눈물 젖은 소스 듬뿍 머금은 돈가스. 이걸 단순히 분식이라고 부르기엔 소주와의 궁합이 너무나도 치명적입니다. 영등포 전통시장 그 남문 바로 맞은편 골목에 조용히 숨어있는 명동 분식입니다. 저 파란색 표식이 보이십니까? 행정안전부 선정 착한 가격업소. 요즘 냉면 한 그릇에 15,000원이 넘어가는 살벌한 시대에 이 파란 방패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실로 엄청납니다. 메뉴판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김밥 3,500원, 라면 4,500원, 그리고 식사류가 대부분 7,000원대. 서울 한복판 그것도 소주를 파는 식당 가격표가 만나 눈을 비비게 됩니다. 오후 4시 반, 낮술하기 참 애매한 시간인데도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혼자서 식사에 반주 걸치시는 어르신들이 곳곳에 계십니다. 재밌는 건 시간이 조금 흐르니 퇴근길 젊은 직장인들도 하나둘 들어와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육이나 돈가스 하나 시켜놓고 닭 하고 소주를 깝니다. 여긴 남의 눈치 볼 필요 없는 혼술러들의 해방구이자 성지 같은 곳입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말이죠. 이 화려한 라인업 속에서 과연 어떤 조합을 짜야 오늘 술맛이 완벽해질까? 치열한 내적 갈등 끝에 내린 결론은 걸을 타선이 없다 였습니다. 김밥 한 줄, 짜파게티 하나, 돈가스 하나, 그리고 원래는 계란말이를 시키려다 옆 테이블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냄새에 홀려 노선을 바꾼 주문 즉시 볶아낸 따끈한 잡채까지. 이렇게 테이블 다리가 휘어지도록 깔아놓고 먹는 게 이 집의 매력이니까요. 주문을 마치면 가장 먼저 기본찬이 깔리는데 여기서부터 이미 승부는 났습니다. 이번 역시 제가 술에 지고 말았습니다. 보통 분식집 가면 샛노란 단무지에 김치 조금 주고 말죠. 여긴 아닙니다. 시원한 배추김치, 아삭한 무생채, 슴슴하게 무쳐낸 숙주나물, 짭조름한 어묵볶음, 그리고 달큰한 시금치까지. 이건 분식집이 아니라 백반집 반찬입니다. 메인 안주가 나오기도 전에 이 밑반찬 5종 세트만으로도 소주 반병은 그냥 사라지는 주당들에게는 아주 감사하고도 위험한 구성입니다. 가장 먼저 김밥이 나왔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팔뚝만한 프리미엄 김밥이나 화려한 재료가 들어간 김밥 아닙니다. 딱 예전 버스터미널 앞 포장마차에서 먹던 혹은 소풍날 아침아. 비록 우리 엄마 손은 아니지만 시장통 엄마 손 김밥집에서 급하게 사왔던 투명한 플라스틱 팩에 꾹꾹 눌러 담고 노란 고무줄로 투박하게 딱 고정했던 바로 그 비주얼입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코를 훅 치고 들어오는데 하나 집어 입에 넣으면 밥이 질척이지 않고 딱 기분 좋게 씹히는 적당한 꼬두밥 스타일입니다. 입안에서 밥알이 한 알 한 알 꼬들꼬들하게 살아 움직이는데 그 사이로 큼직하게 썰어 넣은 단무지와 오이가 아작아작 씹히며 시원한 식감을 터뜨려주고 곧이어 짭조름한 햄과 폭신한 계란 지단이 부드럽게 감싸주는데 이건 입안에서 펼쳐지는 완벽한 식감의 축제입니다. 이게 식사로도 좋지만 소주 안주로 하나씩 집어먹기에 이만한 핑거 안주가 없습니다. 탄수화물이 위장에 싹 코팅되면서 주인님 이제 알코올 들어와도 됩니다 하고 신호를 보내는 느낌입니다. 이어서 등장한 돈가스. 아주 진득하니 점도가 살아있는 묵직한 소스가 튀김옷에 착 감겨 있습니다. 한입 베어 물면 입천장을 때리는 경쾌한 바삭함과 함께 튀김 특유의 진한 고소함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여기에 달짝지근한 소스가 어우러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꾸밈없고 직관적인 고소함을 내는 분식집 스타일 돈가스를 정말 환장하게 좋아합니다. 밥에 계란 샐러드까지 꽉 채운 이 큼직한 접시가 7,000원이면 이건 긴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무엇보다 저를 감동시킨 건 밥 위에 툭 무심하게 올라간 저 계란 후라이입니다. 요즘 이 가격에 돈가스에 계란 얹어주는 인심 서울 하늘 아래 정말 찾기 힘듭니다. 케찹과 마요네즈가 섞인 양배추 샐러드를 쓱쓱 비벼서 돈가스 한 점에 올려 먹고 바로 소주 한 잔 털어 넣으면 이 짭짤하고 기름진 고소함이 입안을 꽉 채웁니다. 술안주로는 이만한 녀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오면 이상하게 유독 땡기는 메뉴 짜파게티입니다. 집에서 끓이면 절대 이 맛이 안 납니다. 아마도 업소용 화구의 강력한 화력으로 센 불에서 제대로 익혀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국물 자박하게 면발에 소스가 쩍쩍 달라붙어 있는 저 자태 좀 보십시오. 젓가락으로 크게 집어 올리면 쫙 하고 소리가 날 정도로 찰기가 넘칩니다. 입가에 까만 소스 잔뜩 묻혀가며 호로록 한 입 먹고 소주 털어 넣으면 짜파게티 특유의 맛과 탄수화물의 단맛이 알코올의 쓴맛을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행복해지는 맛입니다. 입에 쩍쩍 붙고 살이 덕지덕지 붙는 느낌이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짜장면과 짜파게티. 이건 배다른 형제도 아니고 아예 종족이 다른 음식입니다. 마치 아메리카노와 믹스커피의 관계랄까요? 서로가 서로를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각자만의 확고한 영역과 매력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11,000원짜리 즉석 잡채입니다. 계란말이 포기하고 시키길 100번 아니 1000번 잘했습니다. 미리 만들어둬서 퉁퉁 불어터진 잡채 절대 아닙니다. 미리 묻혀놨다가 전자레인지에 윙 돌려 나오는 그런 잡채가 아닙니다. 주문과 동시에 주방에서 갓 볶아져 나왔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접시 위에서 뜨끈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윤기가 좌르르 흐릅니다. 테이블에 놓이자마자 고소한 향이 확 올라오는데 이게 참기름인지 아니면 마가린이나 버터의 풍미인지 아주 기분 좋은 기름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방금 볶아낸 당면은 간도 너무 짜거나 달지 않고 딱 떨어집니다. 채소와 어묵이 어우러진 이 풍성한 식감. 분식집에서 요리 수준의 따뜻한 잡채를 안주로 먹는 호사. 명동 분식이라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욕심내서 다른 음식들 촬영하느라 시간을 좀 지체했더니 이 녀석들이 저를 기다려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엉겨붙으며 살짝 토라지더군요. 당면의 골든타임은 짧습니다. 나오자마자 인증샷은
짧게, 젓가락질은 빠르게, 김이 모락모락 날 때 바로 비벼서 호로록 흡입하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먹는 내내 사장님이 부족한 반찬은 없는지, 맛은 괜찮은지 챙겨주시는 친절함 덕분에 마음까지 편안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손님의 허기를 채워주고 술잔을 채워주는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화려한 맛집은 아니지만 부담 없는 가격에 다양한 안주를 늘어놓고 어깨에 힘 빼고 편안하게 소주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곳. 이런 소소한 행복이 진짜 우리가 찾는 술맛 아닐까 싶습니다. 영등포 시장의 저녁은 낮보다 더 진한 사람 냄새를 풍기고 그 골목 끝자락에서 찬 바람을 묵묵히 막아내고 있는 투박한 비닐문 하나를 마주합니다. 바로 7번 집 포차입니다. 리뉴얼을 거치며 예전에 날 것 그대로인 술맛은 조금 옅어졌을지 몰라도 비닐 사이로 새어나오는 등불의 불빛은 여전히 길 잃은 주당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비닐문을 열고 들어서면 겨울의 서늘함은 온데간데 없고 큼직한 테이블 하나가 공간의 중심을 묵직하게 잡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이와 어깨를 맞대고 술잔을 기울여야 하는 이 불편하면서도 정겨운 풍경. 혼술하던 분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비로소 완성된 우리만의 독점적 술판은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묘한 성취감을 선사하죠. 이곳의 모든 서사는 인자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는 할머님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주문한 안주가 나오기 전 식탁 위를 먼저 채우는 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어묵탕, 시원하게 잘 익은 김치, 그리고 당근, 마늘, 양파, 된장. 화려하진 않지만 메인 안주가 나오기 전 빈속을 달래며 소주 한 잔 마중 나가기엔 꽤나 만족스러운 구성입니다. 이날은 이곳에서 총 4가지 안주를 주문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메추리구이의 가격은 만원입니다. 포장마차에 오면 습관처럼 메추리를 주문하는 편인데 이 집의 메추리는 익숙한 식감보다는 살짝 퍼석한 쪽에 가까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볍게 씹히는 느낌이라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작지만 통통한 다리살만큼은 고소하고 맛이 좋아 자연스럽게 소주 한 잔을 부르게 합니다. 무엇보다 이 공간이 주는 투박한 분위기와 잘 어우러져 술자리에 문을 여는 첫 안주로는 충분히 제격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메추리구이에서 느꼈던 아주 미세한 아쉬움은 곧이어 등장한 만원 멍게 한 접시에 눈 녹듯 사라지며 이 밤의 분위기를 완벽한 반전으로 이끕니다. 주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연세 지긋하신 할머님께서 시장 골목 밖으로 훌쩍 나가시더니 인근 수산물 시장에서 갓 건져 올린 가장 싱싱한 놈을 직접 사오시는 그 뒷모습부터가 이미 이 안주의 절반을 완성하는 최고의 양념이기 때문이죠. 잠시 후 테이블 위에 놓인 손질한 멍게는 마치 보석함에서 갓 꺼낸 듯 찬란한 주황빛 광채를 뿜어냅니다. 접시 위에는 흐트러짐 하나 없이 꽉 찬 속살이 탱글탱글한 탄력을 자랑하며 고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젓가락으로 한 점 집어 입안에 넣는 순간 영등포 한복판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 만큼 강렬하고 향긋한 바다의 생명력이 밀려듭니다. 특히 이 멍게의 백미는 소주와의 궁합에서 드러납니다. 특유의 진한 향이 여운처럼 입안에 남아있을 때 차가운 이슬 한 잔을 털어 넣으며 그 향과 알코올이 뒤섞여 비로소 행복한 조화를 완성하죠. 여기에 꽁다리 부분에 붙어있는 껍질까지 오독오독 씹어 돌리다 보면 그 투박하면서도 매력적인 식감이 술맛을 더욱 깊게 끌어올립니다. 중간쯤 입안의 기름기를 칼칼하게 씻어내줄 떡볶이가 등장했고 가격은 5,000원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자극적인 매운맛이 아니라 어릴 적 할머니가 손자오면 툭툭 고추장 풀어 만들어주신 듯한 차분하고 다정한 맛입니다. 구이와 해산물 사이에서 자칫 들뜰 수 있는 미각을 차분하게 잡아주는 이 떡볶이는 분식과 소주라는 필승 조합의 힘을 다시금 증명해냅니다. 이날의 주인공이자 포차의 자존심 만원 돼지꼬리는 비주얼부터 압도적입니다. 족발과 비슷한 풍미를 가졌지만 훨씬 더 집약된 쫀득함이 껍질 사이사이마다 꽉 차 있습니다. 먹기 좋게 토막난 조각 하나를 입에 넣고 껍질의 진한 감칠맛만 쏙 골라 먹은 뒤 뼈를 뱉어내는 그 재미는 술자리의 텐션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씹을수록 배어나오는 고소한 지방의 풍미는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속도를 더욱 가파르게 만들죠. 너무도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이 골목을 지켜주시는 할머니의 손맛 덕분에 오늘 술자리가 더 따뜻해졌습니다.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이 자리를 오래도록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